당연히 우리 고대가요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들 이제 프린트에 고대가요부터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대가요. 뭐라 해요? 네? 제목이 뭐지? 뭐요? 꼭 제목을 적어야 되는 상황인데. 고대가요. 아니 그 전체적인 뭐 고전시가 문학사?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굳이 제목을 적어야 아니 난 그 문학사라기보다는 그냥 각각 장르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문학 장르별 특징 아니 그 고전시가별 특징, 뭐 시가 장르별 특징. 아씨 왜 이렇게 어렵냐? 에이. 네. 자 일단은 여기서도 이렇게 되세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고시대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상고시대라는 얘기는 언제쯤이냐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뭐 삼국시대 정도로 기준을 둔 거예요. 삼국시대. 삼국시대가 언제죠? 뭐 기원전을 얘기하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뭐 있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딱 그때 이제 고대 가요. 그때 뭐 가야 국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야도 있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가요라는 것 자체는요. 완전 옛날 국가에 있었던 가요기 때문에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물론 역사 공부를 하셨다라면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내국노라고요? 내국노예요? 자, 일단 삼국시대 당시만 해도 어떤 일치 사회라고 했었냐? 오, 맞아요. 재정일치. 맞아요. 우리가 재정일치 사회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제사가 아니라 이제 뭐 일종의 뭐 이제 종교와 우리가 정치가 일치했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종교적인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냐 여기까지? 난 한국사 선생님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이 중요해졌어요. 그럼 의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부분 뭐랑 관련된 노래가 나왔을까? 의식과 종교적인 의식, 그쵸? 이런 거랑 관련된 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의식요라고도 해요. 의식요가라고도 하는데 얘네의 특징이 뭘까요? 의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성한 곳에서 진행됩니까? 뭐 그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가 있어?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 의식을 혼자 합니까? 이거 고대가요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보통 의식 혼자 해? 그럼 어떻게 해? 다 같이 하죠. 그 무슨 적? 너 여기 적어놨어. 제가요? 민족적 집단적 집단적, 의식적, 그 다음에 요것도 추가를 해주세요. 목적, 지향적이라는 성직격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고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노래가 아세요? 현승이 알아요? 몰라? 고대가요? 몰라? 집단이야, 집단. 나 온나 안 나오면 황나 이거 있잖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른 노래라는 얘기예요. 나왔나? 안 나오나? 그 황마 있었잖아.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구지가 몰라? 다 까먹으셨네요? 좀 심하게. 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구지가라는 작품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제 가야라는 국가에서 나온 건데 이때 당시에 누굴 뽑기 위해서 수로왕 기억나? 이 수로왕을 뽑기에 나왔던 노래예요. 그럼 여기서 거북이라고 한다면은 이 구지가에서 이 거북은 누구였냐면 거북 머리를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머리라고 한다면은 뭐였냐면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거북이 자체는
뭐야, 신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한테 뭐야? 우리 대장을 내놔라. 우두머리감을 내놔라. 근데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부어먹겠다. 라는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의식교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원시 종합 예술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요. 여기에 학교에서 지금 언급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너무 빨리 이제 뭐야 필기를 하셔가지고 다 까먹으셨나요? 그죠? 아 진짜요? 갑자기 그 짤이 생각나네요. 저는 수학을 빨리 해요. 근데 틀렸잖아. 하지만 빨랐죠. 하지만 빨랐죠. 몰라? 인터넷 좀 해. 하지만 빨랐죠. 약간 지금 약간 어떤 느낌에는 약간 필기를 다 하긴 했어. 하지만 빨랐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화량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화량. 화량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공무도화가가 있는데 공무도화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현승이는 알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야. 진짜로. 진짜로.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공무도화가에서 이 님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 아까 재정일치 사회라고 했었죠. 그쵸? 이 님은요, 님은 일단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요, 백수광부라고 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백수광부. 백수광부가 뭔지 아세요? 그냥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봐. 설마 백수의 광부라고 하진 않겠지? 뭐야? 광부? 그건 백수광부의 아내. 그 알아요. 뭔데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 네. 광기 할 때 그 광자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백수광부가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아내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 당시에 무당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의식을 이제 진행하는 어떤 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서 뭐 하는 거야? 이제 강에서 이제 의식을 치르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무도화가 고대가요랑 연결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 집단적이고 의식적이고 뭔가 목적을 지향한다라고 일단 갖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뭐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겠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다르게 적은 거예요. 이번 다른 범주입니다. 다른 범주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집단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시대 당시에 최초의 서정시도 있었어요. 최초의 서정시. 자, 요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황조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커플이에요? 솔로예요? 때리려고 본 거 아니야. 솔로예요. 그쵸? 솔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중간고사고 나발이고 조카라고 하고 지금 어디 간 거야? 벚꽃을 보러 갔어요. 벚꽃을 보러 갔는데 우리 둘 빼고 다 뭐야? 커플이야. 취향 존중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돼요? 뭐가 더 증폭이 돼요? 외로움이 증폭이 되겠죠. 최초의 서정시의 황조가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이제 왕이 있었는데요. 네, 왕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공주가 아니라 부인이 2명이었어. 한쪽은 한국 부인, 한쪽은 중국 부인. 그래서 그 둘이 싸우다가 서로 깨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한 명은 있는데 한 명이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적이 나는 암수 꾀꼬리는 저렇게 정다운데 외로운 이 내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온 거야. 아까 제가 벚꽃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럼 커플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 약간 좀 킹받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왜 마누라가 둘이야? 아 왕이잖아. 왕이잖아. 1초 다부제일 수 있지. 1초 다부제? 그러니까 1부 다처제죠. 1부 다처제. 예, 1초 다부제는 뭐죠? 그냥 다처 다부제 갑시다. 그냥 오픈 해가지고 예, 가봅시다. 요것만 딱 하고 끝낼게요. 지금 대충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자 암수 나는 꾀꼬리는 정다운데 외로운 내 몸은 이러면 자, 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어디 부분이 증폭된다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증폭이 되는 거지. 정확히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증폭된 것 같아? 그래, 이 새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었으면,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했었으면 뭐라고 했죠? 넌 알아야지! 현승아, 넌 알아야지! 이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이 증폭됐어. 감정이 드러났어. 에? 객관적 상관물이죠? 맞는지 몰랐어요. 네, 이거 맞죠? 왜 저한테 설명하세요? 왜 나한테 해명을 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황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다. 보통은 이제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노래가 있었지만 최초의 서정시도 들어간 부분이 있었다. 네,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구비문학이라고 돼 있어요. 자, 구비문학이 뭘까요?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 구비문학이라는 얘기는 에? 뭐라고? 고대가요가 구비문학이라고. 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록이 잘 없는 그런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후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추후에 배울 고려가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청산별곡에 해당하는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구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고려시대 당시에는 평민들이 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대가요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이따가 쭉 이어서 향가랑 뭐 이거 다 쭉 시대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쉬는 거 맞아요? 사실 이 정업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왜 설명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씨발? 갑자기? 갑자기 나 급발진하게 만들어. 정은혜 왜 그래? 정은혜. 정읍사. 정읍사. 일단 정읍사 같은 경우는 일단 얘는 백제 노래예요. 백제 시대의 노래고요. 그러니까 백제 시대라기보다는 삼국 시대 안에 이제 백제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뭐가 있었냐면은 염구 같은 게 있었어요. 염구나 후렴구가 있었어요. 그럼 요 부분이 나중에 어느 부분으로 발전을 하냐? 요 부분이 나중에 고려가요에 영향을 줘요. 네, 그냥 뭐 요런 정도의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정읍사 내용 아세요? 알아 몰라? 알아? 뭐야? 타라 또 피고 또 늦어 머리 곰 빛이 오시라. 기억 안 나지? 아휴,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근데. 자, 일단 얘 작자가 뭐냐? 이거 보면 있어. 어느
행상이네 안 해. 내가 이걸 안 한 이유는요,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관련해서 얘는 언급을 안 한 이유는 개인 서정시기 때문이에요. 개인 서정시, 요게 최초의 서정시고요, 얘도 서정시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 한 거고요.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행상인의 아내랑 했으니까 이 행상인이 뭐야? 이 남편이겠죠, 그죠? 남편이겠고. 사실 이 부분이, 이 정업사라는 이 작품이 어디랑도 연결이 되냐면 어떤 전설이랑 연결이 돼요. 뭐냐면요,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소설도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소설도 같이 진행할 건데, 망부석 설화라는 전설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달한테 막 뭔가 기원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다가 결국 돌이 된단 말이야. 그 돌이 지금 어떤 지역에 그대로 있어요. 물론 진짜 사람이 석화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예, 그거랑 관련된 전설이 있었다. 그래서 정업사 같은 경우는 전설이랑 연결되는 작품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전설도 어쨌든 뭐야, 설화에서 파생된 장르예요. 알고 있죠? 설화 같은 경우 우리가 뭐로 나와서요? 신화, 주몽신화인 거잖아, 그치? 신화. 그다음에 전설, 레전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흥미주의, 민담으로 나눠져요. 요 같은 경우는 아마 소설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서도 이게 나와 있어요.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요것도 아마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냐? 자, 여기서 빰빰빰빰빰. 자, 향가로 넘어갈게요. 향가로 넘어갈 건데, 자, 향가라고 이제 또 이거 너는 솔직히 이제 익숙할 거야. 내가 하도 많이 설명해가지고. 기억나요? 너는 이제 기억나? 나는 것 같아요. 자, 향가는 무슨 시대? 기억나네, 현승아? 예? 고려시대는 고려가고 있잖아요. 후삼국. 향가는 후삼국 이전이에요. 후삼국이 뭐야? 후고구려, 후백제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그 사람이잖아. 후고구려가,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통일을 해? 고려가 통일하죠. 그 후삼국 시대 이전이에요. 뭐가 있어? 뭐야? 발해가 왜 나와 여기서? 뭐 발해부 나가면요? 예. 아, 삼국시대 누가 통일했어? 그래, 신라시대. 신라시대. 기억났어요. 예, 그 기억나시죠? 이제 향가는 신라시대 때 발생한 문학이고요. 자, 향가라는 것 자체는 뭐야? 향찰이라는 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향찰 얘기 한번 해볼까요? 향찰. 향찰이 뭘까요? 향찰이 뭘까요? 아세요? 뭐 알아야 될 텐데. 향찰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지? 또 적어줘야죠, 그죠? 이제 자,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당시에는 문자가 있었어, 없었어? 우리나라만의 문자가 있었어? 우리나라 문자 언제 생겼어? 조선시대 때, 그치? 15세기 때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자 없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만의 문자가 없었어? 그럼 어디 거 갖고 와야 돼? 빌려와야지, 그치? 그럼 정확히 말하면 향찰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음과 의미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과 의미를 빌려서
우리나라 어디 맞게? 어순에 맞게. 어순에 맞게 변환한 그 글자를 향찰이라고 합니다. 됐니? 자, 일단 누가 봐도 지금 뭐야? 향찰을 쓰려면은 그럼 뭐랑 뭐가 다 돼야 돼? 우리나라 말과 한자를 다 쓸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럼 이 향가를 쓸 만한 사람들은 누굴까? 중국어도 알고 우리나라 말도 알아야 돼. 누굴까? 중국 사람은 죽여버릴 거예요? 네. 누굴까요? 단순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귀족이요. 그렇죠. 귀족이죠. 신라시대 당시에 이제 귀족 한마디로 누구냐? 지배층이죠. 그렇죠. 지배층. 주로 지배층이 이제 향유했기 때문에 지배층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뭐가 있어요? 작자가 존재합니다. 작자가 존재해요. 지배층이니까 자기 이름 알리고 싶을 거 아니야. 관종 새끼들.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고통받고 있잖아. 향가들. 그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뭐 헌화가, 도설가 존나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자, 근데 이제 지배층의 범주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배층의 범위가 누구 있었을까? 나 아까 현승이 놀려서 기억이 나는데. 현승이 놀린 거 있잖아, 아까. 응. 진짜 다시 고쳐놨어요. 그래? 그래서 아무튼 누구랑 누굴까? 나 아까 고치는 봤는데. 신라시대 당시 지배층이잖아요. 신라시대는 참고로 무슨 국가냐?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다? 불교. 그래, 이제 여기 나와야 돼. 그쵸? 이때 당시에 제 지배층은 누구냐? 이제 승려. 그 다음에 화량. 화량. 화량 안 돼요. 화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승려 같은 경우는 승려랑 화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가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우리가 그렇죠. 이거 당연히 들고 가야죠. 불교적 색채. 우리가 불교적 색채 대표적인 거 제망매가에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미타찰 있었죠. 미타찰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적 색채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화랑과 관련한 건데 이번에 화랑의 인품을 찬양하는 거,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게 뭐냐? 이제 향가에 대한 형식적 특징. 이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뭐 있을까? 크게 세 가지예요.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사구체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구야. 뭐야? 네 줄, 여덟 줄, 열 줄. 요거예요. 됐니? 네 줄, 여덟 줄, 열 줄. 이거. 여기는 여기다가 두 줄 이렇게 나오고. 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는데요. 응. 저거 각각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이름? 그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무슨 이름? 나 이름 지은 적 없는데. 자, 보시게 되면요. 점점점 어때요? 형식이 늘어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점점 가면서 이제 형식적인 발전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19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정제된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9체 향가를 다른 말로 굳이 이걸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산회가라고 해요. 산회가. 네, 요거까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요거까지 일단 산회가라고 해요. 산회가. 네 가지 뇌, 산회, 산회가 라고도 합니다. 가장 정제된 양식 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할 말이 많은 거는 19체 향가에서 할 말이 제일 많고요. 자, 일단 4구체 향가 같은 경우는 이런 작품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네 줄짜리예요. 그거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는 향가가 딱히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제막매가 말고는 없어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28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몇 줄로 돼 있어요? 네, 제막매가 10줄이죠? 이게 19체 향가예요. 물론 옆에 설명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게 19체 향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4구체 향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도 있어요. 배운 적 있어요? 왜? 서동요가 아니라 서동요예요. 알겠죠? 아마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은 선화공주님은 뭐 이제 맞동서방을 몰래 껴안아 밤마다 몰래 띵까띵까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서동요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헌화가라고 해서 꽃을 바치는 노래예요. 꽃을 바치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면은 여왕이 저기 뭐 벼랑 끝에 막 꽃이 막 피어 있길래 이거 이뻐 누가 좀 따주면 안 되나 했다가 어떤 이제 고인물 노인이 이제 그 벼랑 내려가가지고 꽃을 막 따서 바칩니다. 이런 노래예요. 네, 됐죠? 그냥 꽃을 바치는 노래 정도로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또 이제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도솔가라는 그냥 도솔가라는 그런 작품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8구체라는 건 뭐야? 이런 4구체 형식이 두 가지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8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아마 본인들이 배우기 아주 배울 확률이 높은 뭐가 있냐? 모죽지랑가라는 게 있어요. 모죽지랑가. 모죽지랑가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오시면 돼. 죽지랑이라는 이제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예요. 화랑과 관련된 얘기겠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처용가라는 작품도 있어요. 처용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형 말고 처영 아세요? 안다고? 저 내용이 뭔데? 저 내용 뭔데? 너 안돼 왜? 내용 안 너무 아는데. 안 해봤어? 너 알아? 그거 있잖아. 내가 밤늦게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불에 다리가 2개여야 되는데 왜 다리가 4개인가? 네. 정확히 말하면 역병 귀신이 들어서 이렇게 4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바람인 줄 알았지. 나중에 보면은 역병 귀신이라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더니 그 처용이 그 노래를 불렀더니 그 역병 귀신이 앞으로 너의 노래를 부르면 너가 만든 노래를 부르면 내가 따로 이렇게 침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떠나가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배경 지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체 향가 같은 경우는요. 19체 향가 여기 같은 경우 가장 유명한 거 제막매가라는 게 있겠죠. 제막매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찬기파랑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여름 때 했을 거예요. 그죠? 배웠니? 기억나?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기파랑을 그쵸,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찬 기파랑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요런 작품도 있어요. 원왕생가라고 있어요. 원왕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원을 빈다는 거야. 왕생 나중에 극락가기를. 이해되니? 그러니까 불교적 색채가 강한 노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구지가랑 좀 유사해요. 구지가랑 유사해. 구지가랑 유사해요. 왜 그런 거냐면요. 뭔가를 있잖아요. 이루기 위해서 약간 협박 같은 걸 하는 거야. 구지가도 아까 어땠어? 머리를 넣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뭐냐면은 부처님 나 왕생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당신이 말한 그 48대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8대업이 뭐라냐면은 48개의 위대한 업적인 거거든요. 그거 못 이뤄요. 나 왕생 시켜줘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네, 왕생. 왕생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락으로 가는 그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19치의 향가의 특징은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준, 제명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뭐냐면요. 그냥 알아서 적으세요. 다른 빈에다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 두 개 있고, 요 두 줄짜리 또 있다고 했었죠?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거 몇 단구산에 저번에 뭐라고 했어? 기전결은 뭐야? 일단 3단 구성이라고 하고 각각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 부분을 기, 중간 부분을 서, 뒤에 부분을 결이라고 해요. 네, 기서결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냐? 자, 우리가 특히 이 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낙구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턱머리. 모를 것 같아.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글자. 낙구의 첫머리가 뭘까요? 감탄사. 맞아요. 너 틀리다고 한 적 없는데?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본인을 의심할 수 있게끔. 네.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졸려요? 졸려? 난 배고파. 밥 먹고 싶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여긴 지울게. 상찰에 대한 정의는 했고요. 하니까 이게 나왔죠? 이게 기억나죠 이제? 시조의 형시적 특징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부분, 3단 구성인 부분이랑 이 부분이 시조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고려가요 안 하고 시조로 넘어갈 거예요. 네. 이 둘이 연결을 시켜줘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낫거든요. 네. 고려가요는 시조하고 고려가요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지워도 됩니까, 여기는? 이제? 뭔가 되게 알차게 썼네요. 졸라 알차게 썼는데? 너무 꽉 채웠는데? 한 번에 다 설명해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뭐 클리닉 때든 본 수업 때든 제가 어떻게든 시험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나 여름에 했던 거 다시 찾아봐야겠다. 여름에 했던 거요? 집에 다시 찾아보면 그거 있을 거예요. 있어? 자, 여기는 이제 칸을 좀 남겨두고요. 여기다가 시조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시조가 세 번째가 아니에요? 에? 바로 다음이 아니에요?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못 들었어요? 시조를 바로 이어서 하겠다는 건데 예. 저거랑 연결시. 연결이 되니까. 그럼 바로가 아니에요? 고려가요 좀 이따 할 거라고. 그럼 고려가를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보면은 고려가요를 하는 게 맞아. 하고 나서
뭐라고? 고려가야 하고 나서 시절 하는 게 맞는데 시절 먼저 하고 하니. 그러니까 고려가요 같은 경우 시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고려가요가 먼저죠. 근데 이제 형식적 특징이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시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시조로 넘어갈게요. 자, 시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치가 아니라 허음이었구나. 아무튼. 자, 27페이지 보면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 줄짜리로 세팅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맞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조라고 한다. 이게 하나만 중간이 존나 길 거야. 그죠? 다 부분만. 맞아? 다 보면은 중간이 존나 길잖아. 이게 다 그거예요? 다 시조예요. 이거 맨 마지막 거 했었는데. 그쵸. 이거 무슨 시조 그러면? 안 되겠다. 현승이 우리 수능 집중만 하자. 아니 이거 학교에서 했었어요. 언제? 중3 때. 중3 때. 이걸 뭐라고 했었죠? 무슨 시조라고 했었죠? 연시. 사설 시조. 연시조 평시조. 맞아. 이제 기억이 좀 나세요? 예. 이게 사설시조 넘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서. 쪄서 아닌 척하지 마세요. 진짜요? 저 마이크까지 나오는데 생각나는 거 바로 얘기하면 연시조밖에 생각. 그래 내가 너가 인프제가 아니라 봐준다. 인프제였으면 나는 했다고. 그거 보여주시라면서요. 깜빡했다. 이따 보여줄게. 이따 해줄게. 자, 시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고려가요를 건너뛰었으니까요. 시조는 언제 발생했을까? 조선시대. 땡. 아니지. 뭐 알아? 뭐 알아? 땡땡땡. 뭘까요? 땡땡땡이요? 아이씨 그게 아니라 땡이라고. 뭘까요? 신라시대. 신라시대 저기 지나왔잖아. 고려시대. 고려시대 이미 지나왔잖아. 신라시대 다음에 뭐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어딘가겠죠? 선생님. 진짜 이거 좀 외우자. 외워야 될 것 같아. 시조는 말? 어 널 보여줘. 고려 말기에 네 그래서 만나. 뭐라고? 공터에서? 왜 공터에서 왜 만나? 저그 계단 끝으로 가가지고 또 공부해야 돼. 아. 둘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애들 다 쳐다보는데. 너 어그로 너무 많이 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중에서 친구도 많은데 약간 쪽팔리긴 한데. 근데 왜 거기가? 거기서 왜 해? 근데 거기가 제일 조용하고 제일 잘 해요 저는. 아 그래? 그 계단 벽도 끝에 아무도 안 다니잖아요. 약간 취향이 특이하신 분이네요. 신기하네요. 말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고려 말에 발생했고요. 이때 당시에 주된 작자층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말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이거 뭐? 자 일단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려 말에는 어떤 정권이 들어섰나요? 고려 말. 쉽네요, 그죠? 무신 정권, 무신 정권인데. 열심히 했는데. 자, 무신 정권 때는 누가 사라졌어? 누가 사라졌어? 문인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죠? 문인들이 사라졌는데 얘네들은 무사들이니까, 그죠? 조카 개새끼 칼 맞을래? 이러면 이제 활박을 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갔을까? 문신들이 사라졌어요. 문신들이 사라졌어요. 문신들이 어디로 갔을까? 지금? 지방이요? 지방에도 난리 났는데? 아니 나 이거 시험 보면서 얘네 사라졌으니까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갔겠어? 어디로 유학 갔어? 중국으로 유학 갔어요. 그럼 중국에서 뭘 배웠을까? 한자를 그런 걸 배우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뭘 배웠을까? 기술? 우리가 조선시대 사대부들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보이라고 해? 무슨 보이라고 해? 유교보이라고 하잖아요. 유교보이 있잖아, 유교보이. 보이에 한자 뜻이 있는 줄 알고.
종잡을 수 없는 제 수업.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얘가 중국에서 뭘 배워? 유교보이, 유교를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새로운 신흥 세력.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신세요? 네. 신은 아무래도 공터에서 오래 있어야겠네요. 네. 오래 있어야겠네. 자, 신세사대고요. 네, 신진사대부요. 신진사대부죠. 네,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시조를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진사대부가 초반에 내용이 이랬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일단 봐봐. 얘는 뭐라고? 유교보이라고요. 그죠? 유교보이. 유교보이 친구야. 그러니까 뭘 중시할까? 유교적 사상을 매우 중시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 말이기도 하니까. 그럼 이 고려 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볼까? 난 유교보이야. 부정적? 과연? 망해가는 나라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손절하겠다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물론 이제 고려를 옹호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조선을 옹호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이제 신하들은 고려 말에, 그러니까 고려를 조금 더 옹호를 한 친구들이 많은데, 자, 고려를 옹호하게 된다면은 뭐를 강조하게 될까요? 유교 사상 중에 뭐를 강조할까요? 유교 몰라? 너는 유교걸 아니야? 유교걸 아닌 거야? 급진 개혁파야 막? 그런가? 자, 아무튼 자, 망해가는 나라에 뭘 더 할 것 같아? 고려를 택했어. 뭘 더 할 것 같아? 좀 심한데? 선생님 전기 때 다 리셋했노. 충성. 이거 충의 사상. 맨날 이러면서 뭐가 나와?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다. 뭐 이러면서.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좀 심각해? 너무 많은 걸 리셋했어? 그지? 맞아 안 맞아? 한숨 쉬지 말고. 이제 큰일 났네. 공터에서 열심히 배워야겠네. 대부분의 이제 공터가 아니구나. 공터로 따라와. 이러면서 이제. 자, 그럼 만약에 조선을 옹호한다고 한다면은 뭐야? 뭐겠어? 이 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을 언급하겠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아세요 혹시? 조선에 옹호했던 인물. 힌트? 융융이 나르샤. 응. 그 힌트예요? 네. 드라마 안 봤죠? 뭐라고? 이성계 나오는 거 맞아. 이성계도 나오고 이방원도 나와. 그 조선에 킹메이커가 있어요. 누굴까? 응, 왕을 만들어준 사람. 조선의 기틀을 다져준 사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배경 지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걸 아주 앞장서서 한 친구거든요. 기억 안 나요? 그 선주교에서 일어난 일 기억 안 나요? 그잖아. 이방원이 이런 들었더하며 저런 들었더라이 만수산 드렁치기 돼서 뭐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했다니까 누가 했어? 그때 정몽주가 족가세요. 내가 100번 뒤져도 네 말은 안 들 거야 이 개새끼야 했다가 철퇴 맞고 뒤졌잖아요. 그 정도전한테. 그 정도전입니다. 네,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는? 네, 선주교에서 뚝배기 맞고 가신 거 아시죠? 네. 그럼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뭐겠어? 정몽주겠죠, 그죠? 우리가 포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요렇게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이 시조에서도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기가 있겠죠.
보통 조선이겠네요. 조선. 그죠? 조선 시대로 넘어가시면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서 이제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평시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시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라는 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 잘 갖고 가라고 했었죠. 요거 19체 향가의 특징을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시조의 형식적 특징과 유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시조의 형식적 특징이 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평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3장, 6구, 45자에 뭐라 쓰는 거야? 이게 뭐니 저기? 번개니? 45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조에서는 이 평시조가 오히려 여기 부분이 가장 정제된 형식이에요. 여기 시조에서.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이 부분, 이 폼을 봤을 때요. 이 폼을 봤을 때 여기랑 연결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 연결이 가능한 게 있을까요? 유사한 게 있지 않아요? 정답. 요거 때문이죠? 3장. 자, 3장이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우리가 초장, 중장, 이제 종장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랑 연결을 했을 때 뭐야? 1번 3단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 3단 구성이 적용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디랑 또 연결이 가능하냐? 여기 지워도 되죠, 이제? 지워도 되죠? 뿅.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냐? 자, 이번에는 뭘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낙구라고 했으니까. 낙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장 있죠? 자, 이거 나올 때 돼서 이제 현승아, 이제 종장에 첫머리가 이번엔 뭘까요? 아까 낙구는 잘 맞추셨어요.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란 말을 아주 잘 맞추셨는데, 자, 이번에 종장의 첫머리가 세 글자 맞아요. 그래서 요 측면에서 봤을 때 향가의 특징과 시조의 형식적 특징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자,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계승했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시조랑 향가가 같이 나온다. 특히 이 교과서에서 나온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제망매가랑 어떤 모르는 시조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매번 까먹으시더라고. 매번 설명하는데 매번 까먹으시더라고. 그 하품도 하고 하품하면서 이제 하나씩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계승 이쁘게 안 되네요. 왜 항상 내가 뭔가를 수정해서 이쁘게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평시조 같은 경우는 특히 작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누구냐면은 아세요? 작자층, 주된 작자층. 첫 번째 누굴까? 일단 그냥 사대부. 그죠? 두 번째 누굴까? 이건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현석이 알아 몰라?
연시조 자격증이 있다고? 아니 자, 자격증 누가 있어? 힌트? 아니요 아니 알아요. 안다고? 그럼 누군데? 누구?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배워내요. 춘풍 이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거기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이름이 뭐야? 그 작자 이름이 뭐니? 지니지니 빵진이잖아. 빵진이 누구야? 진진이 빵진이. 그 황진이 알거든요. 그게 누군데? 그 황진이를 뭐라 그러지? 지니지니 빵진이 뭐라고 하죠? 뭐라? 정답. 그래 그거 아니 그 황진이를 알고 있었는데 황진이를 지칭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기생이에요, 기생.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대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용이 딱 결정이 났겠죠. 딱 정해져 있죠. 뭘까요? 그냥 뭐 유교적 사상이야. 근데 이번엔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돼서 뭐 이제 효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뭐 충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일단 기생이 작자칭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일단 기생은 무슨 하자? 기생 뭐야? 남자야? 이준기야? 왕의 남자야? 뭐야? 여성화자죠, 그죠? 자, 여성화자이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뭘까요? 존나 쉬워요. 여성화자야. 누굴 어떻게 하겠어? 뭐요? 여성화자야. 사람. 그래, 사랑과 관련된 거야. 이건 단골로 나오는 건데. 모모에 대한 땡땡땡. 땡땡땡. 응, 모모에 대한 세 글자야. 모모에 대한 뭐뭐뭐. 진짜 다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나 이제 현승이는 아무도 모르는 걸로 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님에 대한? 뭐겠어? 빡친? 그림이죠. 님에 대한 그림이죠, 맞죠? 됐니? 나 지금 방어만 했어 요새. 방어만 했다고? 현승아, 수능 집만 가자. 안 되겠다. 겨울에 조져줘야겠다. 다 잡았어요? 네. 현승이 왜 이렇게 자존감 없어 보여? 그러지 마. 자존심 회복해. 너 이쁘지 않이잖아. 자신감 화면. 너 ISTP잖아. 내가? ISTJ. ISTJ야? 근데 난 솔직히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몰라. ISTJ 딱딱하고. 딱딱하다고? 내향적이고. 응. 작성을 잘 안 하고 단순하고 계획적이고. 아 맞다, 플래너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너 요즘도 플래너 쓰냐? 초반에 썼거든요. 5월까지 썼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부러는 귀찮아서. 자, 근데 왜 기생이 생각을 해봐봐요. 자, 평시조는 어쨌든 요런 이 45글자 내에서 써줘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문학이란 말이야, 그죠? 너네가 막말로 3줄짜리고 6개의 문단으로 나누고, 6개의 문장으로 나누고 45자 안으로 시리즈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논술형 200자 서술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더 앞게 쓰겠어요? 안 되겠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 일단 기생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누군가의 술이나 따라주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연예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종합예술인이라고 했어요. 종합예술인이라고 했었고, 종합예술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도 해야 돼. 악기도 잘 다뤄야 되고, 그죠? 당연히 노래도 잘 해야겠고, 그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양반이기 때문에 뭐도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그렇죠. 어느 정도의 지식도 높아야 돼요. 그럼 이 지식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학적인
이제 재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학적인 어떤 뭐 실력, 이런 것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평시조랑 관련해서 기생들이 많이 사용한 이유예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뭐 예술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냥 수를 따라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자, 요걸로 지금 칸이 좀 모자라니까 여기 이어서 쭉 연시조랑 사설시조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연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특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냐? 기억나세요? 현수 씨. 알겠어요? 자, 알아 몰라. 자, 뭐냐면요. 평시조의 연속체였다. 그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1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제 6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뭐야? 6개의 평시조로 나눠진 거죠. 그죠? 6개의 평시조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거야. 됐어요? 근데 연시조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뭐야? 작자가 당연히 존재를 해요. 존재는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보통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특히 연시조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연 친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연시조 같은 경우는 요거랑 관련한 이런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현승이가 여름에 배웠던 뭐가 있었냐? 만흥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흥이 기억나? 알겠어요? 만흥. 잠들고 혼자 앉아 먼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한들 반가움이 이려하랴. 말씀도 우엄도 없지만 못내 좋아하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구셔 삼공이 좋다 하는데 만승이 이만하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지로 허여든 소부 허유가 약도 떠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산수간에 띠집을 짓고 어리석은 혀함의 뜻에는 내 부인가 하노라 이거 있잖아.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뭐 요런 게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많이 자주 나오는 게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강어사시가 뭐 어부단가 뭐 등등 다 대부분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도산12곡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도산12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선시대의 1타 강사, 과거 시험 1타 강사입니다. 이황, 1000원짜리, 그죠? 이황이 지은 건데, 그래서 이황이 졌을 때는 이게 12곡이니까 몇 수까지 있을 것 같아? 맞아요. 12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6수씩 나눠져요. 6수, 그러니까 1수부터 6수까지, 7수부터 12수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1에서 6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자연과 관련된 자연 친화에 의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 자 7에서 12수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학습 태도와 관련한 것들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이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이제 같은 유사한 표현이 쓰인 뭐 시 이런 거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네. 뭐 청시새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뭐 유수는 어찌하냐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가.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자연 친화 같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할세. 그러니까 우리도 얘네처럼 뭐야 꾸준히 공부하자라는 뜻이에요. 그거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멘붕 온다니까? 100% 틀려요, 그거 하면은.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이 교재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교재에 있는 것들 외에 외부 지문을 또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이론적인 부분만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쭉 이어서 해도 될까요? 우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시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일수부터 몇 수까지 있다.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사설시조. 자, 일단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왔냐?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 조선? 마 졸리나! 자꾸 하부이 가면 나오면 오잖아.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선 후기의 특징이 뭘까? 가장 큰 이슈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 특징. 점점 어때? 거지 같아지죠. 어떻게 거지 같을까? 가장 중요한 거. 신문제의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누구도 많아져요? 그지 같은 관리 새끼들.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하죠. 탐관오리도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죠? 되니? 자, 근데 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분제 모순과 관련되어 거는 이제 신분을 사고 파는 뭐라고 하냐? 매점 매석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 매점 매석은 사재기 아니냐? 매점 매석이라니. 백한 매직이죠. 네, 이런 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신분을 사고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진다? 작자층이 돈만 있으면은 신분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돈 주고 신분을 산 새끼들은 에헴, 나 양반이야! 이러면서 막 시조를 짓고 싶어 해. 근데 이 새끼들 대가리가 있을까 없을까? 대가리가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일부러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설시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설시조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초장, 중장, 중장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상당히 어때요? 자유롭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3장 6구 45장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이런 작자층들이 점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돈은 있는데 머리 막 약간 허세 부리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일종의 요즘으로 따르면 인스타에 약간 갬성 충 있잖아요. 그죠? 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막 시 같은 비스무리한 거 막 지으면서, 그 옛날에 한창 유명했던 하상욱 씨 있었는데, 명언 같은 거 막 했단 말이야. 명언 비스무리한 거. 아무튼 그게 있어. 근데 그건 우리가 와다. 근데 약간 좀 어줍잖은 애들이 막 자기 명언 이런 거 딱 지으면서 이게 내 삶이다 말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요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자, 탐관오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조선 사회를 뭐 하겠어? 비판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작자가 밝혀져 있냐, 안 밝혀져 있냐. 대부분 작자가 알 수가 없어요. 작자를 알 수가 없어. 그런 이유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첫 번째는 대가리 텅텅인데 이름 밝히기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부분 어떤 걸 쓰냐면 일상적 소재를 쓴단 말이야. 일상적 소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랑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평민들이 쓸 때는 자유롭게 써도 돼. 근데 내 이름 밝히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반대로 아까 사대부들 뭐라고 했죠? 유교보이라고 했죠? 유교보이들. 여기 평시조 하면 자기 이름 써야 되는데, 자, 사설시조 하면은 이름 안 써도 되지. 물론 유교보이 중에 누구도 분명히 섞여 있어. 우리가 아주 인생의 진리인 그게 있어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네, 5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병신,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있어요. 나루토의 지로보 선생님의 그 명언인데, 아무튼 간에, 알아? 알죠. 우리가 나루토라는 만화는 모르더라도, 지로보 선생님의 명언, 그 짤은 모를 수가 없잖아. 5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그게 있다.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자.
해도 되죠?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그다음 너무 설명이 길었니? 괜찮아요? 일상적 소재들이 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를 만약에 비판하는데 자기 이름 당당히 밝히면 어떻게 돼? 아유, 저 다음날에 이제 뭐가 와? 이제 따끈한 한방 처방이 올 거예요. 이제, 뭐야. 사약이 내려지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뭐가 필요한 거야? 익명성이 필요한 거야. 그죠? 익명성이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자 미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근데 특히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일상적 소재 중에서도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신기한 게 뭐 이제 뭐 시집과 관련된 이제 시집살이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갈등도 있고요. 대부분은 뭐 사랑이 제일 많고요. 네, 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힘드네요.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사설시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장의 길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 특징이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뭐냐면요. 열거나 나열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긴 아니구나. 여기 아니고. 열거 나열인 게 뭐냐면은 혹시 현승이 기억나? 창내고자 이 가슴에 창내고자 뭐 수돌적이 암돌적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걸로 싹 수기수기 문 잠그 다음에 이렇게 팍팍 답답해지면 한 열어볼라나 막 이러면서 아무리 터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거가 졸라 많아요. 그런 정도로 많아. 그냥 막 못 이름을 막 이렇게 다 넣어놓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운더 좋지. 사설시조가 응. 열거랑 나열이 많다고요? 응. 열거와 나열의 표현들이 많다고요. 현승이 약간 지금 기 빨린 것 같은데? 맞지? 뭐 기 빨릴 것까지 있나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가사까지 해주면은 더 좋긴 한데 지금 가사까지 하시면은 아마 멘탈이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조선 후기에 이제 가사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 봤을 때 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조선 후기에 막 이렇게 사설시조 가사, 규방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조선 전기에도 있긴 했지만 조선 전기에는 이제 시조가 주로 많았고 가사도 있긴 했었는데 네, 그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근데 사실 여기가 가사랑도 연결이 돼요. 소름 돋죠? 가사랑도 연결이 돼요. 형식적 특징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다 적었죠? 여기 지워도 됩니까? 여기도 지워도 돼요? 고려가요까지 하면 아마 멘탈 나가실 것 같은데. 고려가요까지 할까?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개념들은 지금 거의 다 해줬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조랑 이제 향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묶어줄 때요. 보통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면 여기다 그냥 저건 따로 그냥 적을게요. 뭐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면은 보통 이렇게 나눠져요. 향가, 시조, 가사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요파랑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고대가요, 고려가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나눠져요.
요 장르랑 요 장르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보통.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향과 시조 설명을 이렇게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사만 하면 돼. 가사는 그래도 좀 쉬워요. 가사는 형식적 특징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내용이 존나게 어렵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전드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뭘까? 정철 아저씨가 지은 거예요. 송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 별곡 삼총사 이제요. 예. 개노다 별곡, 세하명제, 예. 이렇게. 어? 개노다 별곡 삼형제 있잖아. 그래, 예. 다 정철 아저씨가 지은 거. 이제 관동별곡은 페이지가 9페이지입니다. 예. 전문이 9페이지예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마 상춘곡이 들어갔나 너네가? 아마? 상춘곡.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 아파? 배고파서? 왜 저래? 현생아, 왜 그런 거야? 왜 졸려서 그런 거야 뭐야? 아빠 화장실 갔다 와. 또 갔다 왔거면. 아 그런 데는 아니야? 응. 야 근데 내가 봐도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배 아플 것 같아. 저는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뭐든 아프겠지. 어디든 아프겠지. 내가 봐도 너무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심하다 이거. 야 너를 너무 심하게 정리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못 쳐다보겠어요. 오늘 이 페이지가 너무 혼란스러워. 이거 다시 적어야겠다. 그러니까. 다시 적어야겠다. 그 범주별로 나눠주시면 더 좋긴 해요. 정리한 거 가지고 눈에 안 들어. 아니 약간 정신에 이상한 데가 너무 정신병 걸린 애 같아. 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어차피 이제 영상 업로드 되니까, 영상 업로드 되니까 그거 보시면서 그럼 또 이제 시간과 정신에 막 이렇게. 이건 봐도 똑같이 정리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요렇게 그러니까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다시 본인 걸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네,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가사 고려가요. 고려가요 좀 심했나? 고려가요 해줘야 되는데 고려가 다음번 해줘야겠네. 자 아무튼 이 가사까지 해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줘야 되나?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가사는 이제 뭐냐, 가사도 시조처럼 똑같은 형식적 특징이 있어요. 네, 괜찮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아까 그 두 개가 뭐였죠? 3단 구성이랑 나 왜 얘 보면 나 왜 현승이 보는데 나 왜 동정심을 느껴야 되는 거지?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첫 번째 형식적 특징만 딱 얘기할 거예요. 얘는 특히 어떤 형식적 특징이 막 크게 정해져 있진 않아. 가사 워낙 길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관동별곡, 썸미인곡, 싸미인곡 이런 거 있잖아요. 상춘곡 뭐 이렇게 졸라게 많아요. 아무튼간에 얘는 뭘 위주로 보냐면 얘는 내용에 따라 종류가 달라져요. 장르가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있어. 만약에 이제 여행의 내용이 있다. 여행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면 기행가사라고 해요. 기행가사. 그러면 이제 여행일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내가 여행이 아니라 유배당했어. 유배당하면 무슨 가사? 유배가사.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디에 있어? 내가 여자인데 맨날 시댁에만 처박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면은 규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규중. 규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옆에 부연 설명해줘? 괜찮아? 응. 규중에 있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규방 가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외에 잡다한 소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은 잡가라고 해요. 잡가. 내용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형식적 특징 딱 이것만 얘기하고 고려갈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형식적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그거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3단 구성 그대로 갖고 가요. 대신 얘는 어떻게 나와지냐? 서사, 본사, 결사 이런 식으로 나와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겹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뭘까요? 결사에 주목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사의 마지막 줄 첫머리가 뭘까요? 뭘까요? 맞아요. 3음절이에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거는 요런 형식이 정해져 있으려면요, 얘네들과 뭐가 돼야 되면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가사라고 해서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이 없는 가사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랑 반대돼서 우리가 요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걸로 쓸게요. 변격 가사라고 해요. 변격 가사.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이 없는 가사는 변격 가사. 왜냐하면 정해진 형식이 있다면 정격 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다 했습니다.